네,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자, 전설적인 주식 트레이더인 제시 리버모어는요, 자신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는 자기가 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겼을 때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원칙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언제나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서는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사상 최저수준인 연 2%대로 동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시각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보다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어제보다 22포인트 하락한 1711선까지 밀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매 유통업체들의 매출 증가 소식에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장을 마쳤고요. 이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코스피도 어제보다 1포인트 오른 1735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물에 물려서 장 초반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장중 내내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1포인트나 내려와서 1710선 위에서 걸려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21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111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투신 중심으로 찰실은 매물이 대거 출회되고 있는 것이 지수 하락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10선이 붕괴된 상황입니다. 어제보다 4포인트 하락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에 510선 초반까지 밀렸고 현재 다시 더 밀린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138억 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10선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 시각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봅니다. 네, 장중 내내 매수를 보여줬던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21거래일 만에 순매도인데요. 123억 원 정도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는 6천 계약 이상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대거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옵션 만기 영향인 듯 싶습니다.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2천억 원 이상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2천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이 지수를 담고 있죠. 3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138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에 가담을 했습니다. 9억 원 차익 실현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주식을 담고 있죠. 개인들이 158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계업종만이 소폭 상승하고 있을 뿐 전업종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업종이 2%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업종도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과 조기, 목재, 건설업종 모두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 상승 모습을 보였던 금융업종마저도 소폭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블록세일이 성공하면서 우리금융을 필두로 오늘 금융업종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현재 다시 전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밀리면서 11선을 이탈한 모습인데요. 비숍님, 네. 이번 주 증시가 좀 밀리면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제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조금 허덕대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한 하락이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자체적으로요,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쉽게 말해서 좀 가볍게 올라가는 종목들 뒤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에 의한 투매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가 또 동결이 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미국에 11,000선이 있습니다. 그 11,000선을 이제 이미 경계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를 이제 고점을 해서 꺾인다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며칠 전부터 계속 경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고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을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는데, 넓게 보신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도 충분한 때가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비롯해서 다음 주 이제는 이제 증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장을 이끌었던 IT 자동차가 오늘 좀 낙폭을 키우면서 이제 좀 들어가 봐도 좋을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금융업종 그리고 철강, 금속, 비철금속 관련주들 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많이 좀 색깔리시고 막 혼란스러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세가요.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는 놈만 간다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시고 실제로 그게 눈앞에 일어나는 걸 보셨는데요. 그걸 두 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에 수출이 증가가 되면서 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또 그의 질세라 개별 종목 중에는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신고가 형태로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배틀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서 짧게 수익을 내고요. 또 반면으로 뚝 나눠서 계산을 하면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팅크웨어라든가 휴맥스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느립니다. 올라가는 것도 느리고 내려갔도 느린데 이제 본인 시간이 직장인이라든가 작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또 위험한 건 싫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딱 선택하시고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 게 좋겠고 빠른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분은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면 단타로 크게 미련이 안 들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요. 안정된 쪽에 있을까, 빠른 쪽으로 갈까,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안정된 쪽에 있다가 느리니까 가만히 있어 저거 상한가 치는데 또 쫓아가면요. 거기가 꼭지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방향성을 딱 정하셔서 자금을 분할해도 좋고 아예 정하셔도 좋으니까 현재는 가는 놈은 계속 갑니다. 지금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급락이 좀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또 반발 매수를 일으킬 만한 요소라고 보시고요. 월요일 정도에는 또 그렇게 분류를 하셔서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들 저점 잡기도 가능한 구간일까요? 그렇죠. 대형주들도 역시 계속 화두인데요. 가는 놈만 간다 해서도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이 많은 사람은 또 조그만 종목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한 기회라고 되는데 국한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나누겠습니다. 내수 이렇게 해가지고 KT, 가스공사 이런 쪽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삼전,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등등 익히 알고 계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 저점마다 받아주시면서 또 대응을 하셔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숍님 의견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숍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신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요, 한일 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고가 형태로 올라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역동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역동적이라고 펀더멘탈이 안 따라붙거나 그런 종목을 하시면은 조금 곤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거에도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빨리 파시는 분들 얘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있을 리스크까지도 다 이제 항상 대비하면서 매매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동사의 차트를 좀 띄워보면요. 이제 퍼가 5배밖에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에 4인방이 있는데 한일, 이화, 성우, 하이텍, 평화, 전공 등등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여지는 이게 주봉을 잠깐 보시면 이런 차트처럼 쭉 끌고 올라옵니다. 실적이 호전이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대형주가 가는 놈만 가듯이 중소형주에도 가는 놈만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신고가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펀더멘탈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따져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순익 대비 퍼가 5배밖에는 안 되는 그렇게 낮은 상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지금서부터 매집을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현재 6,000원 전후 플레이라고 이름을 하겠고요. 6,000원 전후 가격으로 이제 매집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5,700~8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액은요 일단 짧게요 6,5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밀고 올라간다면 신고가기 때문에 7,000원까지도 목표가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 한일 이화가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인 한일 이화를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는 한 6,000원 전후에서 사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딱 6,000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좀 더 길게 본다면 7,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손절 라인은 5,800원 정도를 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종목 관심 갖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일이화였습니다. 자, 이어서 비숍님의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를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샵 5588번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바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6159님께서 한양 ENG를 사셨는데요. 1,300원에 20% 정도 사셨다고요.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바로 또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이런 종목들 건드실 때요. 펀더멘털에 이런 걸 좀 따져야 되는 이유가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사유는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그럼 유상증자라는 건 말 그대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내용이 괜찮거나 그러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시는 것도 어떤 시간적인 손해는 있지만 다른 손해는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동사의 패턴은 워낙 부채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주가를 띄워놓고 유증을 이제 갑작스럽게 실시를 하는 얌체 같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유증을 받아 말아 이렇게 되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요 유상증자 건수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신주가 나오고 그런 시점까지는 매수하신 것까지 반등은 어렵겠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유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다면 현재 20% 정도 비중이기 때문에 받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회사 자체는 유증을 받기까지 결정하기까지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나로 발사 건이 있고요. 또 회사 지수 자체가요 어느 정도는 뻗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향후를 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라면 동사에는 유상증자를 참여하셔서 유증의 어떤 또 저가에 또 신주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물타기 효과를 하시고 회복하고 나가는 그런 방향을 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유증을 받으시고요 한 달 반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의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는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은 휴대폰 뒷번호 9688님께서 애청자시라는 문자와 함께 일신바이오를 주셨는데요. 오늘 매수를 해도 좋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신바이오가 오늘 한 4,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매수해 주셔도 됩니다. 예, 단타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이 경우를 어떤 종목이라고 하냐면 이제 막무가내 식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매집이 됐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윗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불꽃놀이가 벌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꽃놀이는 이와 같이 동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로 폭죽을 쏘아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힘이 매우 셉니다. 그래서 웬만큼 지수가 흔들려도 별로 빠지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자꾸 올라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금일 장중 상황과 한번 고려를 한다면 현재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쯤 되면은 보합 부분이 아래로 흔들릴 가능성이 농후하죠.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밑으로 흔들려주는 어떤 그 순간적인 갭이 발생하는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백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실 것을 권장이 들고요. 그 가격대는 뭐 4,700원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액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설정 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 단기로요. 자꾸 샀다 팔았다를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딱 맞는 매매 대응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로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비숍님인 전문이신데 이분께서 할 수 있을지 약간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휴대폰 뒷번호 1597님께서 어제 설명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문자를 주시면서 하이트 맥주를 사셨다고요. 14만 1,000원에 30% 정도 갖고 계신데요. 이 종목을 문의를 해 주셨습니다. 비숍님, 네. 하이트 맥주 같은 음식료 업종은 많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아닌데요. 네. 예, 이제 앞으로 좀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좀 있기도 하고요.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 같습니다. 이제 뭐 여름 되면 떠올리는 게 닭고기, 또 맥주, 선풍기 요새 잘 안 쓰는데요. 그래도 이상하게 신일 산업이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좀 재미나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이런 종목들 노려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렘이나 마니커 같은 경우는 신고가로 이미 올라갔고요.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하이트 홀딩스하고 하이트 맥주가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을 할 수가 있는 시점입니다. 하이트 맥주를 14만 1,000원에요. 30%를 일단 잡아놓고 계신데
패턴은 차트를 분석을 해드리면 현재는 차트는 매우 좋지 않죠. 바닥이 잡히지 않았고 이런 경우에 매수하는 거는 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런데 경험이 오래되셔서 이제 여름쯤 됐으니까 올라갈 거야라는 마음으로 들어가셨다면 현재 14만 원대가 혹시 깨지면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신 비중치고는 너무 많으세요. 30%면. 그러니까 반만 덜어내세요. 14만 원 깨지게 되면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면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대응만 해주신다면 시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맞고요. 차트로는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액은요. 윗부분에 16만 원대가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까지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이트 맥주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휴대폰 뒷번호 5224님께서 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종목 참 낙폭이 큰데요. 에큐리스고 46% 정도 들고 계시다고요. 네. 예. PCB 업체가 되겠고요. 최근에 연성 PCB 업체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실적도 좋고요. 근데 이거 그냥 이제 인쇄로 기판 요 업체들은요 실적들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양상을 대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동조화 해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올라가겠지라고 판단을 하셨다가는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매수 가격이 일단 안 적혀 있는데 마이너스 46%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요. 위쪽에 한 꼭지요. 1,800원 정도 이렇게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 장세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걸려드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조언을 좀 드리면 짧게 하십시오. 해석 값어치가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짧게 하시든가 아니면 손절을 꼭 지키셔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뭐라고 판단을 드릴 요소가 없고요. 현재는 저점을 확인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확인 못했습니다라는 죄송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다운이 돼야지 저점이 잡힐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가격대는 한 700원대 정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920원인데요. 700원대까지는 아직도 조금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중간중간에 올라올 때요. 비중이 많다면 조금씩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꾹 참으셨다가요. 700원대에서 반등할 때 약간의 물을 타가지고 매수가를 낮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대폰 뒷번호 1951님께서 DMS를 문의를 주셨는데요. 50% 정도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600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궁금하다고 전자를 주셨는데 현재 가격대가 딱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 있거든요. 네네. DMS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동사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회사 내용은 조금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차트상 이게 굉장히 좋은 차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맞고요. 아직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순이익이 이제 좋게 실적이 전환된 건 아닌데요. 국민연금 자체도 현재 동사를 계속 20만 주는 또 매집을 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어저께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하단에 만들어 놓은 아주 장기적인 박스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통과하는 건 동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위로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 양상의 초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00원에 매수를 하시고요. 현재 가격이 1,500원이니까 조금 흔들려서 이제 100원 정도 빠진 상황이 되겠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DMS 저도 어저께 진입을 해서 오늘 좀 끊어냈는데요. 아까 아침에 높을 때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10,000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점은 10,000원일 테고요. 10,000원까지 흔들리면서 더 올라가게 되는데 목표가액은 위쪽으로요. 한 15,000원 정도까지 잡으시면 되겠는데 이 10,000원대 위에서의 흔들림이 그냥 가만히 두고 보기에는 너무 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요. 금일 장중에도 수익을 가볍게 끊어내시고 10,000원에 근접했을 때 다시 한번 매집을 해주시는 그런 양상으로 자꾸 대응을 해주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좀 받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끝자리 8683님께서 중국 엔진제 입단을요. 7,860원에 50% 정도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위안화 절상이 과연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가 궁금하시다고 같이 적어주셨어요. 네, 위안화 절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건데요. 위안화 절상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에는 호재가 되고 어떤 부분에는 악재가 되고요. 중국 자체도 그걸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의 절상 폭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상폭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긴축으로 들어가서 중국 엔진 집단 같은 회사도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적당히 된다면은 오히려 중국 경제가 더 탄탄하게 발판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중국 관련 중국 기업이 국내에 상장된 기업을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그렇다 아직은요. 절상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이 나야 될 테니까요.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거보다는 얼마 전에 연합과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 관련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회계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불신이 있고 못 믿겠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중국의 엔진 집단은 제초기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맞거든요. 중국 내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사의 패턴도 그런 부분에 맞아서 밑으로 뚝 부러졌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점점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패턴은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밀리셨어요. 7천 얼마에 사셔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가 바닥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과 또 여러 가지 중국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전체를 통틀어서 판단을 해보면 이미 연합각이 사태로부터는 조금 벗어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만 더 준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연합각이 상장 폐지 우려로 일제히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금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좋은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날 주말 동안에 보내주신 문자 종목도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558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이제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1포인트, 22포인트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1711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710선은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봅니다. 역시 코스피와 같이 장 초반 하락 반전한 이후에 낙폭을 늘려갔습니다. 510선이 붕괴된 상황인데요. 어제보다 4포인트 하락한 509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대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김중수 총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연 5.25%였던 기준금리를 국제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 내린 뒤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 부진과 경기 둔화 가능성,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 등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은은 최근 물가 안정의 기조 위에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리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동결을 이미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제 회계 기준인 IFRS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FRS는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의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보완책이 마련되면 세부담은 새로운 회계 기준을 도입하기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각종 보완책을 검토 중이며 올 상반기에 정부의 입장을 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담합행위에 대해 고발을 확대하는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손인욱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공정위의 중점 업무 중 하나로 담합행위에 대한 철저한 제재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물량 몰아주기 등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엄격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도급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상습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업체에 공고 입찰에 참가 제한을 요청하고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주요 철광석 및 석탄 생산업체들이 올해부터 철광석과 석탄 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기로 해 가격 급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호주법인에 따르면 브라질 발레사를 비롯해 호주 리오틴토, BHP 빌린턴 등 세계 3대 철광석 생산업체가 올해부터 철광석 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단위로 철광석 가격을 조정했으나 올해부터 분기별 철광석 수요 동향을 파악하고 수요가 급증하면 신속하게 철광석 가격을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세계 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호주의 BHP 빌링턴은 2분기 철광석 가격을 99.7% 인상했고 1위 업체 발레사도 90.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 이외에 호주의 주요 석탄 생산업체들도 가격을 분기별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미 석탄 가격 책정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도 샵 5588번으로 퀴즈 정답들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3분 정도를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과일에 비유한다면 어떤 과일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휴대폰 뒷번호 5211님께서 주식 투자를 감이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익으면 달지만 익지 않은 감은 떫기 때문이라는 설명까지 덧붙여 주셨고요. 0482님은 호박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잘 되면 이제 주식 수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847님은 석류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세 분께는 하이리스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